갑니다. 저번 시간에 두 개 배웠죠? 한원, 두원 이렇게 배웠어요. 한원에서 뭐 배웠어요? 원의 자취 배웠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두 번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에 b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직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다. 다음, 원의 방정식 형태를 배웠죠.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표준형. 세 번째, 일반형. 네 번째, 축접형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다뤘어요. 거기서 중요한 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판별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뭐 덧셈이나 뺄셈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위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죠? 각 위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근데 항상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공통 접선의 종류 두 가지. 첫 번째,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접선들의 뭐까지? 길이까지 구하고 끝냈습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하고 끝냈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비슷한 거 직선에서 뭐 있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번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의 방정식 배워야 될 것 같아? 원의 방정식 배워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굳이 도형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때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여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원, 서클에 C를 많이 씁니다. C와 C 프라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C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C 프라임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에요. 당연히 원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 형태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네 둘의 교점을 뭐라 해볼까?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볼래? 교점이 몇 개냐 이거야. 교육과정상 교점이 몇 개인지는 묻지 않아요. 교점이 몇 개인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잘 봐. 그 교점을 그냥 x1, y1이라고 해봐. 그때랑 똑같은 이야기 할 거야. 여러분 증명하는 거야 지금. 이 밑에 쓸 필요 없어. 그냥 봐봐요. 그러면 저 두 원의 교점이니까 저 원 위의 점이면서도 이 원 위의 점이야. 맞지?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그럼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0인 거지.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맞는 말이야. 그 다음 저기도 대입해보면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도 0인 거예요. 그때랑 비슷하죠. 직선에서는 뭐였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필요하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0이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 우리 뭐 했어요? 기억납니까? m 곱하기 0 플러스 n 곱하기 0은 0 형태를 만들면 mn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요? 근데 그 0 대신 뭘 썼어요? 얘네를 쓰는 거죠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식을 작성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넌 mn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해돼요? 맞는 말이죠? 그렇구나. 근데 얘가 x1, y1에 대한 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x1과 y1 자리에 뭘 넣는 거야?
x와 y를 넣는 거야. 이렇게 좌표를 넣는 게 아니라 문자 x, y를 넣는 거지. 에이씨.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x, y에 대한 방정식 맞죠? 이제 방정식이에요. 근데 x, y 자리에 뭘 넣으면 항상 성립해요? x1, y1을 넣으면 성립하죠. 즉, 이 방정식은 항상 근으로 x1, y1, 즉, 저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이하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 m의 값이 1일 때 n의 값이 몇이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은 날라가죠.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요? 1차 방정식이 되죠. 근데 얘가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도형의 방정식이라 쓴 거예요. 원이 한정돼서 나오지도 않고 직선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1번의 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곱 플러스 mn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거 양변 뭘로 나누지? m으로 나누지. 그래서 m분의 n 하나를 k라고 쓰죠.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되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k는 몇이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을 배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얘를 보고 무슨 방정식이라 부를 수 있다? 원의 방정식이라 부를 수 있다. 원은 원인데 무슨 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야.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을 이렇게 잡아놨어. 그러면 교점이 두 개네. 그럼 너와 너를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k 값을 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친구들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단 뭐는 제외예요? C'이라는 원은 제외되는 거죠. 왜? 얘는 m 값이 0일 때 표현할 수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얘로 양변을 나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0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은 표현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 또한 뭐야? 계산의 편리함과 하나의 원을 트레이드한 거다 라는 거예요. 얘를 표현할 수 없는 대신 계산의 편리함을 갖겠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고, 두 번째, 그럼 얘는 k가 몇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번엔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k가, 여러분 이거 원 나오는 거 확실하지? 그치? x제곱 y제곱 개수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누면 돼요 나중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면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빼는 거지. 그럼 몇 차가 나온다? 1차가 나온다. 근데 그 식도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황인 거 아니니?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이 두 개라면 얘가 나오지 않니? 얘 아까 뭐라 그랬어 쌤이? 얘 보고 뭐라 불렀어? 공통현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두 번째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거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뭐가 돼?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다. 옆에 써둘까? k가 몇인 상황이야?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대부분 어떤 위치 관계에서 나오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원이 두 점에서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두 점에서 안 만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점 내지는 같은 원인 거예요. 같은 원이면 여러분 같은 원이면 안 나옵니다. 같은 원이면 이 두 식이 같지 않나요? 그럼 K에 뭘 대입하든 같은 식이 나와요. 얘기할 게 따로 없어요. 이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 이 원이 있고 잘 봐. 이 원이 있고 똑같은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르는 원은 뭐야? 나밖에 없다 이거야. 나밖에 없다. 다른 원이 등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또 할 만한 얘기는 왜 이래?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처럼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점을 지나는 원이겠지. 아까 말했듯이 훌라후프처럼 굉장히 많은 원이 등장할 수 있는 거다. 딱히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통연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이지. 잘 들어봐. 그럼 직선이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따라오니?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A, B, C, A', B', C'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직선은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가 나오지 않아? 이 값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무수히 많잖아. 그 중에 얘가 누구냐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특이한 직선이 얘라는 건 알고 있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이거야. 제가 얘가 될 거냐는 거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될 것 같아? 이유 없지? 되는 거야, 그냥. 그냥 나와, 항상. 즉, 내접 상황에서 공통 무슨 선?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 그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야. 알겠니? 그렇게 알아가시면 돼. 자, 그 이유를 그냥 증명하진 않고 납득되게 보여드릴게요. 납득되게. 자, 여러분이 공통 내접선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겠죠. 이거 수직인 기울기 어때요? A-A' 분의 B-B', 즉 A, B와 A', B'을 지나는 거예요. 두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중심이 A, B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창이 전부 소거됨으로 직선이 나온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원의 위치관계 다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얘를 마지막에 한 이유는 이 직선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진행한 겁니다.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자, 개념은 알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에 적용하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원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으로 살필 것은 점과 원입니다. 자, 점과 원. 위치관계 생각해 볼까요? 어느 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할래요? 두 점이 있으면 무슨 얘기 하세요? 거리 얘기 하잖아요. 원과 점이 있어요. 무슨 거리 할래요?
거리 얘기해야죠. 무슨 거리?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짧아지면 점이 원 밖에서 원 위, 원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관계가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 밖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외접선? 접선이에요, 이거. 이건 외접, 내접이 없어요. 그냥 접선입니다.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맨 처음에 해야 되죠, 사실. 중심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접점이 보이니까 뭐 해요? 접점과 이어서 직각 표시까지 해주고 여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같은 각이겠죠. 즉 여기에 미지에 삼각형이 있으면 내심의 일부분으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죠, 원래는. 근데 어차피 원과 직선에서 접선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뒤에서 할게요. 다음 원 위의 점은 무슨 얘기할까요? 중심이랑 이어야죠. 그 다음 뭐고요? 접선 그어야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점이 원 안에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처음에 뭐 해요? 중심끼리 이어요. 그 다음 얘랑 수직인 현을 긋습니다. 그럼 이어주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다. 별 얘기 없어요. 진원아? 네이밍을 해줘야지. 지금 너가 하는 그게 뭐니? 점과 원의 위치 관계야. 원 밖의 점, 원 위의 점, 원 안의 점. 사실 이거보다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유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좀 이르다고 판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유형적인 이야기는 학기 중에 더 해봅시다. 그 다음 나올 얘기는 원과 직선이죠. 점과 원은 좀 원과 점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똑같아요. 근데 점과 직선도 점부터 썼잖아. 이 어감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뭐 막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점과 원도. 원과 직선은 원부터 쓰는 게 어감이 더 맞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할래요? 거리. 지겹지 않니, 얘들아? 거리 지겹지 않아? 지겨운데도 문제만 풀면 그걸 안 쓴다, 너네는? 그거 생각을 안 해, 문제만 풀면. 개념할 땐 툭 바로 알아채면서 문제 풀 땐 안 한다는 거야. 그러지 마, 제발. 2개의 도형이 나오면 맨 처음으로 따질 게 뭐야? 2 도형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될 건데? 그렇지,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 거리에 따라서 또 위치 관계가 나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것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붙어 있는 거부터 쓸게요. 그래프 개형, 위치 관계. 자, 얘 뭐라고 부를래요? 2점에서 만난다.
다음 이 직선이 원으로부터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한다? 접한다. 다음 더 떨어졌어요. 어진이랑 둘이 수업하나? 더 떨어졌어요. 위치관계 이름 뭐라고 할까요?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접한다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도 돼요. 자, 이제 판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뭐야? 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이용할까? 거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이유가 뭐야?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반지름보다 짧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R 먼저 써도 돼요? 안 돼요. D가 좌변이에요. 주어여야 됩니다.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럼 접하는 건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뜻이죠. 만나지 않는 건 거리가 반지름보다도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의 판별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메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판별식이 있어요. 예를 들게요. 이 친구란 직선이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요. 저 지금 뭐 배제했어요? x축의 수직인 직선 배제했습니다. 그거 빼고 그냥 생각할게요. 일단 그거 빼고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요. 그럼 y자리에 이렇게 대입하죠. 그럼 x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돼요. 항상은 아니지만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그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만약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위치관계가 뭐라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근데 판별식이 만약 0이에요.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럼 뭐 한다는 뜻이에요? 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실근이 없다는 뜻이야. 즉 교점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언제예요? 0보다 클 때고요. 너는 판별식이 0일 때고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를 하죠.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y는 n 나오면 어때? 얘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런 애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이제. 여러분 얘면 x는 뭐식이 맞죠? 그럼 얘를 대입하면 얘가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맞죠? 그럼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두 y 실수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써도 돼요. 근데 x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y를 없애는 걸 선호하게 되세요. 왜? 2차 방정식 하면 x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x는 뭐시기가 나와도 대입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 판별식 써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별로. 자, 그럼 우리 이제 무슨 얘기를 해봐야 돼? 하나하나의 상황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첫 번째야. 이거부터 따져볼게. 두 점에서 만난다 상황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면 무슨 얘기 해볼 수 있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야? 거리. 그 다음 해야 되는 거. 원위의 점은 또 안 나오지. 중심과 있는다. 이 이등변 삼각형이 다 바로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는 건 뭐야? 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겠죠? 현의 길이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너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야. 요 길이 뭐야? R. 이 길이 D 맞지? 그럼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곱하기 2 하면 현의 길이가 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음 접한다예요. 자, 접한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나와요. 뭐 지금도 교육과정이지만 접하는 상황엔 뭘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적분 원과 관련도 있기 때문이고요. 기하와도 관련이 있어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물론 이해가 안 됐다면 다 암기해야겠지만 이 친구는 이해를 해도 꼭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얘들아 잘 들어.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텐데 결국 종착점은 쌤이 얘기해주는 3개야.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 근데 기준이 뭐냐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뭐가 있을까?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접선이라는 건 여러분 접선이라는 건 너 위에 점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이 원 위에 점 하나 찍고 여기서 그었을 때 이 접선 방정식이 뭐야?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점에서 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 기울기를 갖는 걸 갖다 대는 거지. 그럼 항상 몇 개가 나와? 2개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밖에 점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2개를. 여러분이 방금 들은 3가지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외워야 되는 3가지야. 그중 첫 번째야.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야.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인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꺼내볼게.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식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이해되니 일단?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기울기가 m이라 가정해 볼게. 그럼 여러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겠죠. 기울기가 같고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요. 그럼 y절편이 플러스 뭐시기 마이너스 뭐시기 같은 절대값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y는 mx 풀마 뭐시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지만 이제 우리 잘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해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써볼 거야. 거리 공식 이용할래? 판별식 이용할래? 뭘 이용할래 여러분?
둘 다 돼. 거리 공식 이용해 볼까? 그럼 여기를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거리 공식 이용할 거면 얘는 이런 형태면 불리하죠? 일반형으로 써볼게요. mx-y 플러스 n은 0이죠. 너와 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0,0입니다. 너와 둘 사이의 거리 뭐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이 돼요. 너가 몇이다? r입니다. 이런 얘기죠. 반지름과 같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럼 접합니다. 그럼 절대값 n은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n은 뭐가 돼?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걸 그냥 외울랍시면 뭔 소린가 싶어요. 근데 이런 결과물인 거예요. 이런 연산의 결과물인 거죠. 그럼 생각하면 당연하죠. 이 친구 이렇게 썼을 때 분모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나올 거 아니야. 는 r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접선 두 개니까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때? 이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나오겠어?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x축으로 몇 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갔잖아. 그럼 직선도 따라가주면 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너는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풀마 r루트 m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거 원래 플러스 b 어디야? y 마이너스 b죠. y 자리에 y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예요. 오 쉣, 오 쉣, 오 쉣. 이게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접점의 좌표 x1, x2를 x1, y1을 알 때예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제목 대충 쓸게요. 자, 이 친구는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 근본이 미분에 있어요. 기본 원리가 미분에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는 억지로 증명해 드릴게요. 모든 걸 증명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있다 치고 너 위에 점 x1, y1이 있다 칩시다. 너 위에 점 x1, y1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뭐가 나오겠냐? 해볼게 한번. 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있는데 너 위에 점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 x1, y1이 있다 쳐보자.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나오겠냐 이거야. 해볼게. 우리 얘 지난다는 거 아니까 뭐만 알면 돼?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돼요. 그럼 이 직선 기울기랑 수직인 거 맞죠? 얘는 x1분의 y1이잖아. 그럼 이거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겁니다. 그리고 x1, y1을 지나겠죠. 이러한 방정식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y1이 분모에 있는 게 싫습니다. 왜요? 그냥요. 그냥 싫어요.
전 그런 표현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y1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y1y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죠. 여기 x1x 보여요? 이거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x1x 플러스 y1y는 뭐가 돼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죠. 근데 이게 뭐죠, 여러분? 너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죠. r제곱이에요.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따라서 뭐가 나온다?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점 4,3이 있을 텐데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와요? 4x 플러스 3y는 25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공식만 외우면 쉽겠죠? 그냥 4x 플러스 3y는 25 이렇게 나온다. 자, 다음이에요. 그럼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표준형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부터는 증명 안 합니다. 뭐가 되냐면요. x1-a 곱하기 x-a x1-a 곱하기 x-a 플러스 y1-b 곱하기 y-b는 r제곱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x제곱이 x1과 x로 쪼개지는 느낌이에요. y제곱이 y1과 y로 쪼개지는 느낌인 거예요. x제곱이 x1, x가 되듯이 이거 x-a의 제곱이잖아. 그럼 하나의 x-a는 그대로 쓰고 하나는 x1을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 이유는 미분에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럼 편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거라고 생각하고 접선 구한 다음에 같이 평행이동해도 돼요. 귀찮잖아요. 그냥 외우세요. 마지막 일반형도 합니다. 자, 잘 봐요. 여러분 이거 뭐 될 것 같아요? x제곱? 쟤랑 똑같아요. 뭐 될까요? x1x가 돼요. 똑같죠? 다음 y제곱은요? y1y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x는 어떻게 될까요? 1차는 둘로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쪼개냐면 합으로 쪼개요. x는 어떻게 쪼개냐? 2분의 x 플러스 x1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y도 2분의 y1 플러스 y1이 돼요. 왜요? 왜요 하지 마세요. 그냥 외웁시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도 없고 그냥 길기만 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겠다. 날 믿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이 박스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x제곱은 x1, x로 바꾸고 y제곱은 y1, y로 바꾸고 x-a제곱은 뭘로 바꾼다? x1-a 곱하기 x-a y-b의 제곱은 y1-b 곱하기 y-b x는 뭘로 바꿔? 2분의 x 플러스 x1 y는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는 y1, x1 먼저 쓰는데 여기는 x1 뒤에 쓰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는 x1이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의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덧셈이라 내림차순의 영역이에요. 그죠? x 플러스 1 이런 느낌으로 쓰지. 1 플러스 x는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 2 플러스 x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그러면 별로죠? 교환법칙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양이 많죠? 원방이. 근데 유형이 졸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개념 자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개념 수업에 그 교육과정에 없는 개념도 다 다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건데 이걸 다 하면 유형 파악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상 몇 개의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인가요? 마지막 뭐 남았어요? 지금 2개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야? 아니. 우리 접선 안 끝났어, 승수야. 첫 번째 뭐야? 기울기가 나왔을 때예요. 두 번째, 접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요.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상황이에요. 그 원 밖의 점을 저는 m,n이라고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여러분 문제를 못 풀진 않을 거야. 대충 알아도. 근데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만큼 아냐에 따라서. 자, 얘는 여러분 방법이요 4가지 있어요. 3가지. 보통 3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3가지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원래 4가지입니다. 3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개념에서는 이번 방학 때는 이 하나만 제대로 알자 라는 거야. 이 하나만 제대로 알자. 쉽지 않아. 하나만 아는 건 쉬워요. 자, 원이 있어요. 여기 점 m, p, q라고 할까? 미안해. 바꿀게. 미안해요. p,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에다가 접선을 싹 그은 거야. 몇 개 그을 수 있지? 항상 2개인가? 항상 2개인가요? 여러분 타코야끼가 있어요. 젓가락으로 딱 잡아요. 너네 젓가락 2개 말고 하나로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원밖에 어디든 간에 타코야끼를 잡으려면 젓가락 2개 돼야 돼요. 접선은 항상 2개입니다. 원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자, 그럼 이 접선을 뭐라고 해요? 기울기를 m으로 잡습니다. y는 mx 플러스 m 곱하기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직선을 잡아요. 그럼 여러분 끝난 거 보여요? 그럼 이 원과 이 직선이 뭐해요? 접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방법 2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거리 이용하는 거. 두 번째, 판별식.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거리 이용하면 식 나오지. 판별식 이용해도 식 나오지. 근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거리를 이용하면 절대값이 등장해요. 맞죠?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게. 자, 이 친구랑 4,1이라는 직선을 점의를 가져와 볼게요.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고 4,1이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접선을 2개를 그은 거야.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 직선을 뭐라고 잡는다?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라 하고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 2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판별식 이용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점직거리 이용한다며 일반형으로 가야지. mx-y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 된다. 너와 뭐 사이의 거리? 0,0 사이의 거리. 그럼 거리가 뭐가 돼?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아까 1번에서 봤던 형태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에요. 너가 뭐다? 반지름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러분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항상 뭐 할까? 양변에 곱하시겠죠. 바로 해도 될까? 그 다음 양변 뭐 하게 될 것 같아? 제곱하지 않겠니? 이유는 절대값을 없애면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지. 그러면 4m-1의 제곱은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다. 따라오니? 자, 잘 봐. 이거 m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지? 2차 이하의 방정식이야. 저 2차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 일반적인 상황을 떠올려봐. 오케이? 대부분의 경우엔 2차겠지. 그럼 여러분 이거의 근이 뭐야 도대체? 계산할게 그냥. (12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은요. 이거의 두 근이 뭐야? 두 접선의 기울기 맞지? 그지? 두 접선의 기울기야. 이 두 접선의 기울기가 얘의 근이라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접선이 두 개라는 거지 여러분. 근데 아까 얘기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맞지? 항상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여러분 얘가 중근을 갖는 건 무슨 뜻일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치. 이 점이 애시당초 원밖의 점이 아니라 원위의 점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나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이해하지? 그 다음 허근이면 어때? 원한의 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못한 거야.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문제가 정상적인 거야. 너네 풀이가. 알겠니?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2차 방정식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나와? 1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뜻이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 접선은 몇 개야? 두 개지. 근데 1차 방정식이면 기울기가 몇 개야? 하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기울기는 원래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돼. 그럼 하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는 기울기를 갖지 못하는 형태 여기 있다는 거야. X축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나온다? 1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의 종류에 따라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런 친구는 바로 눈치 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치 못 챘다 하더라도 너가 1차면 하고 한번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이 예를 들면 1차항이 안 보이는 거야. 1차항이 안 보여. 그럼 걔는 뭘 의미할까? 두 기울기의 합이 몇인 거야? 0인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두 기울기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면 걔는 이 점의 원의 중심을 지나고 축의 수직인 직선 위의 점이야. 이런 애거나 아니면 이런 애야. 그렇겠지? 또 얘가 몇일 수 있지? 상수항이 없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의 근이 0이라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어디 있다는 뜻이야? 여기 있다는 뜻이야. 이 위의 점이어서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고 이런 뜻이야. 그지? 그 다음 여기 몇인지 모르겠지만 상수항이 1이야. 얘네 곱이 1이면 무슨 뜻이야? 두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즉
역수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너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점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죠. 여기 있으면 요렇게 그으면 두 기울기가 역수가 돼요. 또는 여기서 그으면 기울기가 서로 역수인 음수가 됩니다. 이해하니? 그럼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밖의 점이 여기 있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심과의 관계를 보니까 기울기가 1인 거야. 그럼 바로 m제곱 플러스 뭐시기 플러스 1은 0다. 얘만 구하면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역사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더. 이거 정리를 해드려야 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첫 번째가 뭐 이용하는 거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가 뭐야? 판별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야.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는 이걸 어디 갔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접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들어줄게. 자, 들어봐. 이런 방법 이거 안 써도 돼. 이건 지금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 P, Q가 있어요. 얘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냐?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너 위에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서 이렇게 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얘가 어딜 지나고 싶어요? P, Q를 지나고 싶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 수많은 접선의 방정식 중에 얘를 지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이해되니? 그런 방법이 세 번째예요. 다음 네 번째는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뭐가 남았을까요? 접선하면 여러분 항상 하던 게 뭐예요? 응? 중심과 있기. 그리고 아니 논증적으로 생각해봐. 너네 접선하면 뭐해? 접선 나오면 접선 뭐해? 길이 구하지 않아? 접선의 길이 구하잖아. 응?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길이 했는데 접선의 길이 안 하면 섭하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하나 해야 돼.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위치관계를 까먹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나왔지? 뭔가 직선의 위치관계가 접한다일 때를 이야기한 거잖아. 끝났으면 뭐 해야 돼?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내용이 딥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면 접선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그 위치관계에 대한 생각을 잃어요.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었는지를 잃는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 풀 때 또 이제 생각이 흐트러지는 거야. 도형이 뭐가 나왔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나왔으면 위치관계를 따졌을 때 어떤 거고 그럼 이때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지금 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접한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방식이 필요해? 그럼 이런 걸 해. 이런 얘기야. 접선의 길이. 너가 있고 점 m, n이 있어요. 여기서 이 원의 접선을 두 개 긋는 거야. 원밖의 점이야. 그럼 접선의 길이가
몇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볼게요. 여기 원이 있고, 아 별로네. 이게 이 원이고 여기 점 m,n이 있어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 2개 그을 수 있다. 그럼 이 두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겠죠?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직각 이어주면 우리 이 길이를 D라고 많이 하죠. 이 길이는 R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길이는 이 길이에요. 그럼 뭘 이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L은 뭐가 나와요?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나오죠.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D제곱이 뭐예요? 얘가 A, B죠. 써보시면 M-A의 제곱 플러스 N-B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게 D제곱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R제곱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왔니? 자,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 이 루트 안에 있는 식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때요? 이거 R제곱 넘어오면 되죠. 그 다음 x, y에 뭐 대입해요? mn을 대입하면 루트 때리면 끝나요. 그죠? 쉽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아니에요. 이 다음이에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형? 일반형이죠. 일반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접선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표준형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결국에 이 친구가 뭐랑 같아?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마이너스 너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도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bn 플러스 c로 구해도 되지. 여기다 대입하면 끝난다며. 좌변 다 넘겨가지고. 일반형은 여기다 대입해서 루트 때리면 끝난다는 거야. 쉽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일반형일 땐 저렇게, 표준형일 땐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자, 진짜 끝났다 이제. 마지막, 만나지 않는다야. 자,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가 자주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중심이랑 당연히 거리 재줘야 돼. 그러면 이 길이가 D고 이 길이가 R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럼 저 점 P 중에서 저 직선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구고 가장 먼 게 누군가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러면 어떤 직선에 가깝냐 뭐냐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100% 또 까먹었지. 뭐냐고? 얘를 지나는 뭐? 그렇지.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가장 가까운 게 어디야? 아래에 있는 접선. 아래에 있는 접선이 가장 가까울 거 아니야. 가장 먼 건 위쪽 접선이 되는 거지. 그럼 그 길이는 뭐가 돼? 그 길이는 뭐가 돼요? 눌렀는데. 최대는 뭐야? D 플러스 R이야. 그렇죠? 최소는 뭐야? D 마이너스 R이 된다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응용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점이 여기 있고 점 AB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삼각형 PAB가 정삼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정삼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야? 이 길이지. 얘가 정삼각형의 높이잖아. 그럼 만약 여기 있다면 이러한 가장 작은 정삼각형이 나오는 것이고 P가 이 끝에 있다면 가장 큰 정삼각형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다음. 자, 원과 점에서 안 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 했으니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문제도 나와요. 여기 어떤 선분 AB가 있다. 그리고 원 위에 점 P가 있다. 이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지. 잘했어, 도문아. 중선 정리가 떠오르죠.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요, 이 P가 움직일 때 두 변의 길이가 동시에 변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요?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곱하기 2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 해요? 일정해요. 이 길이가 일정하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제 이 값은 뭐에 의해 결정돼요? PM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선분이 아니라 원 밖의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에 대한 문제가 되죠. 항상 이런 식으로 쌤이 알려준 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니? 그렇지 않아 보여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아는 개념으로 바꿀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유형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언제야? 뭐와 그어야 돼? 원의 중심과 딱 긋는 거야. 그러면 이 교점이 이 값의 최소가 되는 P, 이 점이 이 값이 최대가 되는 P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D고 반지름이 R이면 이 길이는 D 마이너스 R, 이 길이는 D 플러스 R고 R로 쟤랑 비슷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원을 다 배웠어요. 간단하게 일단 쓰세요. 여러분 원방 제가 개념을 몇 시간 했죠? 2시간 좀 넘었어요. 2시간을 해도 할 얘기가 남아요. 여러분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몇 개 더 됩니다. 예를 들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또 준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하는 미분을 이용한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체득을 시킬 예정이에요. 빠르기 때문에. 미분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공식화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또 다양한 위치관계상에서 나오는 유형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죠. 세원도 안 했고요. 원과 두 직선도 안 했고요. 원과 점과 직선도 안 했고요. 안 한 게 꽤 많아요. 원과 삼각형도 안 했고요. 할 때 되면 할 거고.
문제를 풀까요? 아니면 하나를 더 할까요? 어때요? 뭘 해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 이 정도면 전 개념을 일단 만족하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 극선의 방정식을 알려드릴 거고 뭐 아니라면 문제 몇 개 풀 겁니다. 뭘 원해요? 문제 풀어요. 갑시다. 쉬운 문제 같이 풀어줘요? 어려운 문제 풀어줘요? 개념 문제 풀까요? 심화 문제 풀까요? 오케이.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59번입니다)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라고 묻네요. 그러면 여러분 뭘 이용할래? 거리 이용할래? 거리 이용할래? 판별식 이용할래? 거리 이용해볼까?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 이렇게 바꿔. 그럼 너와 원의 중심인 2,0 사이의 거리를 재봐야지. 거리는 루트 몇 분의? 2분의 절대값? 2-k? k-2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2-k는 k-2와 절대값 안에서 같겠죠. 그럼 너가 반지름이 몇? 루트 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k-2는 2 미만이라니까 k는 2 플러스 2보다 작고 2-2보다 크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답은 3번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결국에 여러분 이 경계가 뭐야? k가 0과 4일 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접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k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위치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정수의 개수를 묻는다는 거 무슨 뜻이야?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그럼 k 값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당연히 뭐 초가 뭐 미만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 그렇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경계가 누구야? 접할 때 아니냐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도 되지?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지. 뭐가 나온? 기울기가 나온. 그럼 어떻게 푸는지 봐봐. 우리 접선 나오면 어떻게 해? 기울기 나왔을 때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기로 했어. 근데 원의 중심이 2,0이니까 여기서 x만 x 마이너스 2로 바꾸면 되는 거지. 기울기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풀마 2로 0이랑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K라는 친구가 0이고 4일 때 접합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정수는 3개. 자, 얘가 마이너스 K였으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정수 개수가 달라져? K 값은 달라질 수 있어도 정수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 플러스 7이 있어도 정수 개수는 달라지지 않죠. 이해하니?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다음
뭐 다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그냥 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부등식을 써도 되지만 항상 그 경계는 접선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방정식의 영역으로 떨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풀이를. 단 서술형이면 안 됩니다. 여기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돼요. (72번) 자, 원과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나요. 근데 길이가 4래요. 원위의 점은 또 대답 안 하지. 언제 대답할래 이 양반들아. 중심과 있는다. 그리고 현이면 수직 이등분선을 떨궈줘요. 이렇게 가계 이등분선을. 그럼 이거 하나의 길이가 몇이에요? 2죠. 그럼 이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K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K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친구 뭐 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나타내요. 마이너스 K 플러스 K 넘기고 그 다음 여기서 5 썼잖아. 여기도 5를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선지 볼래요? 음수죠? 답은 4번일걸요? 보통? 반지름이 마이너스 4일 때만 자연수가 된다는 거 이런 건 여러분 감이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쟤만 자연수 되네? 이런 생각해주면 좋아요. 아무튼 그러면 이 새끼 어디 갔어? 에헤. 예? 원래 얼마 냈어? 오케이. 됐어. 대충 됐어. 그러면 점직거리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5다. 그러면 얘랑 점직거리 쓸게요. 루트 직선 보이지?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5네요. 여기가 루트 5요.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예스. 답 맞죠? 4번? 다음 73번인데 이거는 뭐 중학생 때 배운 공식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고2 때 다시 쓰는데 직선이 원에 의해 잘렸어요. 이거 보고 우리 뭐라 부르죠? 활골이라 부르죠. 활골. 근데 지금 문제는 현의 길이죠. 근데 혹시나 나올까봐 활골의 넓이 알아갑시다. 우리 내신과 관련 없을 확률이 90% 이상인데 그래도 중학생 때 배운 건데 까먹었으면 다시 상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다음 여기가 X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활골 넓이가 결정되나요? 됩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활골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어디에서? 무슨 꼴에서? 부채꼴에서 뭐의 넓이를 빼?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부채꼴 넓이 뭐예요?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 거기서 360분의 x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부채꼴의 넓이에요. 여기서 뭘 빼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죠. 2분의 1 r 곱하기
사인 넣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물론 x가 예각이나 직각일 때만 그래요.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은 여러분이 안 배웠죠. 중학생 때. 근데 사실 둔각이어도 똑같아요. 나중에 대수, 우리 특강 시간에 배우겠죠.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 저 공식 몰라서 틀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석기하로 풀 거예요. 원하면 옆에 해석 쓰세요. 근데 해석을 안 쓰시면 저는 논증 풀로 때려서 풀 거예요.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풀어오면 제가 논증적으로 그 식을 하나의 보조선이나 이런 걸로 클리어 다 해버릴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싶으면 많이 질문해 보세요. 89번 보이죠? 아까 쌤이 얘기했죠? 원인의 점 A가 있는데 저기서 선분 변 두 개 떨궈 가지고 정삼각형 만들겠다. 이때 넓이를 결정하는 게 뭐다? 정삼각형의 높이다. 이게 최소가 될 때와 최대가 될 때가 언제? D-R, D 플러스 R이더라. 그거 가지고 넓이까지 가지면 되겠다. 내가 도형 기본할 때 뭐 했어? 여기가 H면 이게 60도잖아. 1대 루트 3대 2죠. 그렇지? 그걸로 한 변 구해서 넓이 가는 거지. 정말 멋져 우리 도훈이. 94번입니다. 자, 개념적인 것만 읽고 끝낼게요. 자, 이 문제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움직이는 것과 멈춰 있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점 A 무슨 점이죠? 정점이요.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B도 정점, C도 정점. 이 P는 2호 위의 점이래. 동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이지. 이 친구는 아직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시면 기억에 점 B와 AC 사이의 거리는 뭐야? 계산하라는 거지. 계산하면 끝난다. 니은 사각형 PABC의 넓이래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죠?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지금 이 사각형이 특징이 있니? 뭐 평행사 변형이야? 아무것도 없지. 그럼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대각선으로 나누어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는 거야. 근데 대각선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여러분들은 AC를 그을래? PB를 그을래? 이유는? 그렇지. 정점끼리 만든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결정되어 있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너의 넓이가 최대냐 최소냐를 결정하는 건 이거구나. 그럼 점 P를 지나는 뭐를 그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해도 안 되잖아. 보이지? 이걸 결정짓는 게 뭐야? 이 길이를 결정짓는 게 뭐야?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 얘를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라니까? 너네 이걸 못한다고 맨날. 아무리 말해도 못한다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을 지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요. 제가 왜 계속 강조하겠어요? 그래야 얘를 최대한 나한테 멀리 당겨야 접선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 수 있다는 거야. 알아들어? 그게 아니면 씨발 P가 어디지? 그러다가 너네 뭐 하는 줄 알아? 거의 뭐 심리학 마스터야. 너네 뭐 하냐면 아 씨발 여기일 것 같아.
여길 것 같아 이런다고. 맞아 틀려? 맞아 맞기는.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 그럼 이제 운에 맡기는 거야 내 점수를. 뭐 여기 있을 때 같은데 이러면서 막 이제 길이로 막 싸우기 시작하지. 그게 아니라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선분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둘 사이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대변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장 길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니까 아 이게 무슨 선? 무슨 선이 될 때? 접선이 될 때 높이가 최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자로 쫙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기일 거다라는 거야. 근데 니은에서 뭐래? 직선 PB와 직선 AC가 서로 수직이네. 얘랑 얘가 수직이네. 뭔 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야, 그지? 이게 수직이 되려면 B가 어디 있어야 돼? 너와 중심을 잇는 직선 위에 있어야지. 얘는 4사분면이야,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맞으려면 얘가 어디여야 돼, 점P가? 여기여야 돼.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직각이란 뜻이야, 지금 니은에서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디귿은 그때 높이 재서 넓이까지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어때? 어려움 6인데 막 범접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념 때 많은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계속 연마하시면 돼. 그럼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잘 기억하나 볼까? 107번. 이 원 위의 점 2,-4에서 그은 접선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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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개새끼들아? 뭐야? 뭐야? 접선의 방정식 하면 뭐야? 세 가지. 첫 번째 기울기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접점의 좌표 주어졌을 때. 세 번째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너네가 필히 외워야 되는 게 뭐야? 2번이잖아. 기울기 쉬워. 너네가 제일 난해한 게 뭐야? x제곱이 x1, x가 되던 그거잖아. 이게 그 문제잖아 지금. 너네가 이렇다니까? 알면서도 당한다 너네는. 지금 투자해. 지금 투자하면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가 지금 쌤이랑 방금 수업하고도 모르잖아, 그지? 내일 되면 어떨 것 같아? 다음 시간 되면 어떨 것 같아? 더 잘 알아와? 보통 안 그렇다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한 10분, 20분만 투자해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왔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내 옆에 있는 애는 나처럼 공부를 했을까?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그러면 그게 더 각인이 돼. 그때부터는 내가 시간을 따로 투자할 일이 없어. 왜? 선생님이 맨날 이거 애들 모르는 거 아니까 맨날 강조하면서 얘기하거든. 근데 난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한 번 더 들어? 그럼 이건 복습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여기서 내가 뛰어나다는 걸 인지한 순간 이게 내 강점이 돼. 절대 못 까먹어 이거를.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빗대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공부해야 돼.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더 잘하는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그건 온전히 내게 돼. 왜? 이걸 잃으면 난 경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내가 압도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자동 압도가 된다니까요. 도파민 때문에. 그게 여름방학 시작할 때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순간이 더 왔어요. 원방. 뒤에 가면 한순간이 더 와요. 함수. 그 순간을 잡아. 그걸 탁탁탁 잡아놔. 하루에 10분, 20분이면 된다니까. 아무튼 뭐가 돼? 2x-4y는 20이란 직선이 되지? 그럼 뒤에 있는 친구 우리 많이 봤던 애네? 그럼 이거 뭘로 나눠? 20으로 나누는 거야. 답은 25.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맞지? 접선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131번입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원액은 두 접선이래. 두 접선이 무슨 뜻이야? 이 두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저 점은 원 밖의 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래. 그럼 나는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 생각이 나야 돼. 이해하지? 그러면 y는 m 곱하기 x-2 마이너스 4. 그럼 항상 앞에 뭐가 나와? mx-y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 맞지? mx와 y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뒤에 있는 친구만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 쓰는 걸 좀 빠르게 당길 수 있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2, 마이너스 4니까 d는 뭐가 돼? 거리는 루트 얘가 변하지 않아. 얘네가 변하지 않으니까 분의 절대값 이 위엔 바뀌겠지. 2m 마이너스 2m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뭐야? 이거 뭐야? 왜 없어지노? 이 멍청아! 원의 중심은 0,0이죠. 죄송합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2m 플러스 4. 너가 뭐야? 반지름 루트 2야. 그럼 여러분 보여 여기? 우변이 항상 뭐야? 니들이 외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상수항이 얘야 항상.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맞잖아. 뭔 말인지 알아?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항상 양변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잖아. 그럼 식 바로 어떻게 써도 돼 사실? 바로 그냥 mx-y 이거 쓴 다음 mx-y 마이너스 2m-4라고 쓰고 뭐 해 여기다가 0, 0을 대입하는 거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2m-4에 뭐 씌워?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니지. 제곱을 씌워야지. 그래 놓고 여기다 r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을 하면 좀 빨라지지. 아직 이것까지 바라지 않아. 근데 저는 이걸 바래. 알겠죠? 이걸 써보세요. 아직은. 그러면 넘겨서 제곱하면 2m 플러스 4의 제곱은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다. 잘 봐. 전 이제부터 이렇게 써요. 4m제곱 플러스 16은 2m제곱 플러스 2다. 이해돼? 난 이제 1차항을 안 쓰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지 않잖아 1차항을. 그러니까 저거 계산을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넘어가면 2, 넘어가면 14, 7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되죠? 판별식에 영향을 주나요? 1차항이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0%예요 여러분. 응? 여기서 1차항의 개수가 영향을 줘봤자 뭐야? 원래 판별식의 부호에 영향을 주잖아. 그런 친구들이 근의 종류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근데 원밖에 점이면 판별식은 항상 양수가 고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살필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기울기의 합을 물었어. 그럼 어떻게? 상수항을 다 쌩까는 거야 그냥. 2차항이랑 1차항만 보는 거지. 둘 다 봐야 되는 건 기울기의 차를 구할 때뿐이에요. 원래 더 지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우리 과제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질문 받고 제가 간단하게 하고 나서 도형의 이동 넘어갈 거예요. 왠지는 알겠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여러분 위치관계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치관계 수업을 한 날에는 아폴로니우스 원을 잘 안 하거든요. 유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겁니다. 위치관계에 집중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원래 클리닉 시간 있잖아, 그지? 갈 건데 제 개념 하나만 더 할게. 미안. 어차피 우리 내신 갈 때 할 건데 들어만 보세요. 이것만 하나 더 할게요. 결국 둘 다 하는 나.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이런 이유야. 제가 제일 원방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교점 좌표랑 접점 좌표 구하는 게 제일 까다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원이 하나 있고요.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2개 그었어요. 그때 뭐가 까다로울까?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까다로워요. 봐봐요. 접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걸로 직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구해요? 둘 다 구해야 돼요. 빡세죠?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얘 이름이 극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존나 쉬워요. 여러분 잘 들어요.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 이 점이 m, n이에요. 잘 들어?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원 위의 점이라고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잠깐만 착각하세요. 원 밖의 점이지만 원 위의 점이라고 착각하세요. 그 다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요. 그럼 얘가 원 위의 점이죠. 맞니?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와? 얘가 원 위의 점이야. 뭐가 나오겠어? mx 플러스 ny는 r제곱.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이거예요. 자, 증명까지는 안 할 거고 납득시켜 드릴게요. 납득. 자,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라고 해볼게. 잘 봐봐. 그러면 얘는 접점이 맞지? 확실히. 그러면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라 쓸 수 있지.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 쓸 수 있어? 쌤 지금 은연중에 이거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 3번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방법인데 얘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2x 플러스 y2y는 r제곱이 돼요. 맞죠? 얘랑 얘가 동시에 어딜 지나고 있죠? m, n을 지나고 있죠. 그럼 m, n을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그죠? 그럼 x1, m 반대로 써도 되죠. mx1 플러스 ny1은 r제곱이죠. 그럼 여기도 m, n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럼 mx2 플러스 ny2는 r제곱이죠. 이때 뭘 떠올려요? mx 플러스 ny는 r제곱이라는 방정식을 떠올려요. 근데 얘가 어딜 지나요? 어딜 지나요? x1, y1과 x2, y2를 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극선이다 이거예요. 어때요? 약간 전후가 약간 뒤섞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 원 위의 점, 이 접점을 x1, y1, x2, y2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쟤죠.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쟤예요. 근데 얘네 둘이 동시에 어딜 지나고 있어요? m, n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직선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럼 대입하면 얘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떠올려요? 아이디어죠, 이런 게. 방정식 mx 플러스 ny는 r제곱을 떠올려요. 근데 위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얘는 어딜 지나요? 얘네 둘을 지나지 않아요?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이 극선 아니냐는 거죠. 그럼 얘를 빠르게 얻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이 점을 원위의 점이라 착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러분 기본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봤던 표준형이랑 일반형에서도 원위의 점 공식이 있죠. 그 자리에 그대로 mn을 대입하면 극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 구하는 것도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제. 원래 교점 어떻게 구해야 돼? 접선 구하고 얘랑 연립해서 완전 제곱식을 풀어야 돼. 2번. 근데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이 원이랑 이 직선 연립해서 x좌표 구하고 y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극선의 방정식이야.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얘 자체가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과제는 전부인데 당연하게도 여러분 어려움 6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보통 4랑 어려움 5까지 일단 쭉 푸시고 그리고 나서 다 고친 다음에 모르겠는 거 남기고 어려움 6 좀 보다 오세요. 과제는 136쪽 6번까지입니다. 136번까지.